반갑습니다. 오늘 7월 25일입니다. 청주 모임 하는 날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멀리에서 도반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요.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경청을 해주시고 이 대화 말미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달마어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도반님들한테. 예. 저는 성남에서 왔고요. 예. 나이는 63세고 지금은 주로 손주 돌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법문을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9월서부터 8월에 좀 시작했다가 너무 아예 이해를 못해서 법성 스님 법문 조금 한 달 선만 찾아서 좀 듣고 9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서 작년 9월이요. 네. 그러면 이전에 이쪽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셨다거나 그런 인연은 좀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절에서 상담심리 불교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서 한 3년 동안 상담심리하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학교 상담교사 한 분이 봉사 차원에서 한 5명 정도를 상담심리를 좀 했었어요. 거기서 제 내면 아이를 좀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상담심리 불교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림책 심리 테라피 그거 지금 한 1년 정도 좀 넘게 지금 같이 하고 도반들끼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상담 심리 쪽으로 유독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참여하신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성장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엄마가 감정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신 분이라서 제가 맞다리고 장녀다 보니까 엄마의 아픔을 그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감정의 쓰레기통이요? 그리고 또 밑에 동생은 우리 4대 독자 아버지의 아들,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장녀세요, 그러면? 네, 첫째예요. 첫째고, 바로 밑에가 4대 독자? 밑에 있는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이남 이녀인데, 그 동생이 잘났어요, 좀 많이. 저보다 또 잘났고, 거기에 그 빚에 저는 참 많이 모자랐어요. 거기고 딸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의 항상 아들은 자랑이고 당신의 아픔은 그거를 저한테 항상 좀 말씀을 하셨죠. 어렸을 텐데도 성인의 고민이나 갈등을 다 얘기했어요? 결혼 생활, 아빠의 힘든 부분 이런 거를 저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때까지 몰랐고 제가 힘들고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상담 좀 내면 치료하면서 이제 엄마가 저한테 한 거를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대략 몇 살 때부터 엄마의 그 고민이나 성인의 고민이나 갈등을 그런 가감 없이 들으신 거예요? 그 기억에 대략? 아무래도 중학교요? 네. 그때서부터 많이 고등학교에서 참 심했고요. 좀 많이 심했고, 좀 그래서 엄마하고 사이가 상당히 결혼할 때까지도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주된 대화는 별로 좋은 소재가 없었어요. 엄마에 대한 그런 불행한 내용만. 그래서 한번
전에 한번 가장 행복했던 가족 간의 그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방학 그 휴가철이면 항상 우리를 데리고 매년 해수욕장 가고 당신은 또 그 다음 날은 또 낚시를 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뭐 텐트 치고 놀고 이런 그 우리한테 해줬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엄마한테는 그 아름다운 기억이 그게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거를 한번 행복했던 그 기억을 찾아내는데 그 상담 심리 공부를 하시면서 들여다보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자기 내면의 어떤 기억이나 성장 과정의 이야기들이. 근데 엄마하고는 즐거웠던 기억이 결코 없고 없었어요. 아버지하고만 그런 즐거웠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그랬거든요. 그런 성장 과정에 좀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그거를 제가 불행하다고 잘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또 그렇게 지내왔고 단 한 가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것만 그냥 엄마를 상당히 미워했다는 거는 좀 그거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그런 행동, 엄마의 아픔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죠. 그런 거를 조금 알고 나서 내면 아이 치료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발전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불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씩 관심을 갖고 나를 참 그 페르소나를 좀 가면을 쓰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걸 알고 나서는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 하는 걸. 근데 그것도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래도 그게 최선이고 잘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도닥거려주고 그래 잘했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과거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성장 과정의 경험이고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현재 최근 들어서 심리 상담을 한 이유는 뭐 현재 문제나 갈등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인가요? 삶에서 뭔가 문제가 그렇죠. 드러났기 때문인가요? 어디에서 장애를 느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랑하고 사이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신랑은 힘들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신랑에 대한 정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걸 버티지 못하겠어요.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는 너무 올인을 너무 잘해. 아이들한테 모든 정성을 아빠한테 해줄 정성을 100%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한쪽만 100%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신랑하고 힘들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버티지를 못해 같은 한계가 온 거예요. 그게까지 달했는데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 내려놓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1년을 싫어하는데도 신랑한테 아침에 나갈 때 얼굴은 정말 아닌데 얼굴 표정은 정말 아닌데 기쁜 표정으로 마음은 아닌데 얼굴은 웃고 이게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한 1년을 했어요. 근데 신랑도 그거 알죠. 제가 마음이 없으면서 저렇게 가식으로 한다는 걸. 근데 한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정말 신랑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확 회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신랑한테 이제 정말 지극적으로 나갈 때 꼭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막 해주고 볼 때도 막 만사를 제쳐주고 나가가지고 현관 앞에 나가서 맞아드리고.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나를 살기 위해서. 나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런 데서 뭐 느낀 게 없으셨어요? 남편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변하는 걸 보니까 신랑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먼저는 이제 보살님이 먼저 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랑도
조금씩 뭔가 신랑도 자기가 부인한테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항상 밀쳐나고 좀 약간 무시한다는 그런 거를 느껴서 항상 위축이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1년이 넘어서부터 신랑이 달라졌어요. 저한테 그 인사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애정이 있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한 1, 2년 지나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신랑이 와서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니? 하는 소리를 네. 저한테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면 난 많이 변했대. 그게 뭐 상담 공부하시고 나서의 일이세요? 아니면? 상담 공부 하면서도 이제 그 전부터는 그렇게 하셨고요? 하기 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요. 네, 상담 네, 전인 네,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네, 조금 한 발자국씩 네, 같이 네. 나갔고 이제 그거 이제 신랑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는 상태에서 이제 상담 선생님, 중학교 상담 선생님 또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제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럼 그 과정에서 뭐 과거의 성장 과정에 네. 어떤 기억들도 떠올랐을 거고. 그런데 예, 예.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불교까지 오셔가지고 이 법문을 들으시게 된 거는 또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생활에서 마음의 고요를 찾기 위해서 네. 고요함을 찾기 위해서 힘들었으니까 네.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찾아나가면서 제가 이제 너무 솔직하지 못한 거를 보고 나서 네. 뭔가 진실된 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네. 삶을 좀 자유롭게 네.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네. 솔직히 나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 그렇게 좀 행동도 바뀌면서 좀 많이 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세상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한테는 다른 세상처럼 다른 느껴졌어요. 세상이에요. 예.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그게 조금씩 하나둘씩 계속 그게 발견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 이제 9월부터 저희 그 법문을 들으셨다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는 그쵸? 한 10개월 됐나요? 네, 지금? 11개월 정도. 11개월 됐는데 그 과정 중에 뭐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 그 내면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좀 법문이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중간중간. 말이 어렵던가요? 예, 좀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12월 말쯤에 예. 새벽에 예. 릴라 선생님 강의 듣다가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산책하면서 등산로 올라가면서 그 고양이도 만나고 나무도 보고 그 어두움 같은 걸 봤는데 예. 그 아침에 새벽에 잠깐 릴라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갑작스레 뭐라 그럴까 확 끊긴다 그럴까? 뭔가 의식의 흐름이요? 예. 확 회전이 된 것 같아요. 예. 전환이 되면서 예. 어저께 그 현상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보이면서 그 고양이가 저 같고 예. 어저께 본 나무라든가 밤 어두운 그 어스름한 그런 그게 어둠이 뭔가 하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하나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스름이 아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따로 있는 어둠이 아니라 뭐 다 연결되는 하나로 연결되는 너나가 없이 내가 고양이인 것 같고 그 어스름한 밤에 그 저녁 그도 저인 것 같고 나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확 확연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어스름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끈이 이렇게 연결돼 있듯이 전체가 그냥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 실바닥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오면서 약간 좀 몸에서도 약간 좀 파장 효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파장? 근데 약간 같은? 진동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하진 않지만.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뭐 어떤 일상의 삶은 뭐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심경의 변화는 없으셨나요? 그러고 나서요. 법문이 저번보다 조금은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잘 들려. 저번보다는 전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탁탁탁 끊겼는데 이게 뭔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좀 되면서 또 중간에 끊기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좀 조금 더 듣는 게 수월해졌어요. 사는 삶에서의 뭐 그런 건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삶에서는 항상 그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아니 심경의 일상 그 특별한 변화는 없으셨네요. 기억할 만한 특별한 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기억나는 거는 그 3개월 후에 3월 말쯤에 올해 3월 말에 올 3월 말에 명상하다가 명상이면 자선 앉아서 아침에 좀 명상을 하고 참 그러고 나서 참 12월 그러고 일어나서 뭐가 달라졌냐면요. 아침에 가끔 좀씩 명상을 하는데 하늘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보면 저희 집에서 하늘을 보면 거실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확 펼쳐지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모든 게 끊기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약간씩. 그러니까 이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전에는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잡생각이 이렇게 자주 이러는데 생각이 조금 좀 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월에 이제 자선하다가 명상하다가 갑작스레 뭐가 확 펼쳐지면서 우주에 그 막 별들이 막 이렇게 반짝이듯이 있으면서 저도 그 하나에 푹 갑작스레 빨려 들어간 것 같으면서 그 별들이 그 부분 그 별들의 하나가 저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게 하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작스레. 명상할 때 뭐 눈을 감고 이렇게 감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떠올랐던 거네요. 근데 왜 그거를 몰랐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네? 나 하나네? 나 하나인데 막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 삶이 뭔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뭔가 하여튼 거짓이라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때가 끼어있던 그런 것 같고 그게 좀 아주 맑은 것 같은 건데 그거를 왜 몰랐지 하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별되는 이런 게 분리되는 느낌. 그거를 왜 모르고 살았지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의 삶.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인데 그걸 몰랐지 하는 그런 게. 그러면서 그걸 몰랐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제 정화자극이 좀 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30분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랑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그때 느낌은 그러면 그냥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게 세상에 이렇게 그 하나가 다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게 컴퓨터 이렇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다 연결되듯이요. 다 그런 게 안 그러면 뇌에 시냅스 연결되듯이 다 연결되어 있네. 근데 그걸 왜 몰랐지? 그 생각이 들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왜 몰랐지?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서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뭔가는 좀 변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3월이면은 지금 한 5개월, 아니 4개월 정도. 3월 말쯤 그랬어요. 4개월 그러니까 또 한 지났는데 4개월 정도 돼가네요. 법문 듣는 거는 좀 어떻든가요? 그런 변화가 오고 나서 별 차이는 없던가요? 아니요. 법문도 더 저번보다 조금 더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고 하나가 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사람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 만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에는 모르고 어머 저 우리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근감이 느껴져. 친근감이고 만난 사람처럼 다 옛날에 예전에 다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 만나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그러니까 모르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뭔가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전에 다 아는 사람, 정말 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한동안 좀 한 달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내가 그렇게 울고 그러더니 좀 뭔가 녹아들어서 어떤 경계가 좀 무너져서 이게 좀 사람들과 그 사이가 이게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구나 하는 그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경험이 있고 나서 그날 저가 이제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나서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한 3일 동안은 거의 이제 생각이 좀 끊어졌어요. 정말 3일 동안 생각이 끊어지시 그냥 제가 보는 그 현위치에서 그대로 그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또 조용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한 가지 또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신입 테라피에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픈 얘기가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저는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게 그렇게 왜 저를 이렇게 힘들어하지?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지? 다 힘들어하나 죽어나 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도반이 언니 무기공에 빠져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내가 감정을 못 느끼나? 좋은 것도 똑같고 나쁜 것도 똑같고 감정이 이렇게 똑같다는 그런 것도 좀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증상이 또 한 번 왔거든요. 근데 뭔가가 자기를 보고 있는 듯한 나와 상대방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냥 몸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몸만 있는 인형이 앉아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자기 원래 이게 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대상으로서 이렇게 비춰지는 듯한 느낌. 나와 다른 사람이 다. 그래서 아니구나.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친구가 무기공이라는 말을 한번 듣고 나서는 내가 그것도 있다는 생각이 돼. 내가 이렇게 좀 일부러 그거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나쁜 거나 좋은 거나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좋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각각 그대로 그냥 다 그냥 폭발하면 폭발하는 것도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좋으면 좋은 것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가라앉힌 거예요. 다요. 내면으로 그냥 쫙 가라앉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는 솔직하게 좋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이제 그 이전과 차이점 뭐죠? 그러면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조금 만면의리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똑같이 보기 이전의 그런 감정 상태와 감정을 좀 많이 눌리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눌러서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가 보고 있다 했잖아요. 나와 나의. 근데 그거를 보고 있다고 이제 무기공에 빠졌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기공인지 그거를 어떻게 몰랐지. 그 친구가 얘기해줘서. 그 친구 말이 사실인지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저는 그냥 내가 감정이 똑같으니까. 왜냐면 원래 똑같은데요? 감정은? 근데 이제 싫어도 내가 싫으면 싫다고 이렇게 감정이 싫으면 싫은 감정을 좀
이게 표현이 안 했다는 거죠. 억압한 거예요? 억압한 거죠. 표현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한다는 걸 이제 그러고 이제 좀 알게 되었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게 뭐 이렇게 뭔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도 있나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건 말고 또 요새 요 지금 얼마 전서부터 두 가지가 몇 좀 있는데 제가 걸어가는데요. 나는 걸어가는데 이게 슬로우 비드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그러고 나서 잠깐이었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차를 한 40km 정도를 운전하는데 내가 차를 40km 운전하는데 분명히 나는 슬로우 비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면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2, 3일 전에 저희 이제 분당에 거기 탄천이 있거든요. 탄천이 있는데 그 강변으로 나무들이 많아요. 물도 흐르고. 그리고 옆에 아주 탁 튀어가지고 잔디 쫙 깔아놨고. 근데 운동하면서 가는데 그거 이제 확 튀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현실인데 현실이 영화 같은 영화처럼 보여지면서 나도 있어요. 등장인물로 있어요. 저도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조연들처럼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그 현실이 그냥 그러면은 뭐 영화의 스크린에 드러난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그러고 나서 어저께 저녁에도 약간 그런 게 좀 느낌이 왔고 운동할 때만 또 그랬거든요. 이제 넓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달라진 게 요새는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같은 길인데 같은 길이 아니에요. 어저께 못 봤던 그 꽃도 보이고 똑같은 나무, 어저께는 왜 저 나무를 못 봤지? 나무에 이렇게 뒤틀어진 모습, 나무가 껍질을 까진 모습, 꽃이 있었는데 저 꽃이 내가 이렇게 다녔는데 그 꽃은 이런 게 이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계속 지금 새롭게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항상 새롭죠 세상은. 똑같은 게 아는 것도 없죠. 근데 전에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느끼고 나서 그걸 경험하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제 머릿속에 그건 이해였고 머릿속에서 이해였고 자기 현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그걸 보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야 보고 있다. 근데 그걸 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걸음을 못 가겠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다 새로운 게 보이니까 자꾸. 그리고 세상이 좀 맑게 보이나요? 맑게 보이고 투명한가요? 전에는 산에 올라가면은 새소리가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새소리가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새소리가 심포니인 거예요. 너무 놀라.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들어도 이 바람이 그냥 하나만 생각해. 이 바람이 아니에요. 찬바람, 따뜻한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느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건지. 근데 느낌을 하는 건 있거든요. 법문은 얼마나 들으세요 평소에? 평소에 한 3-4시간씩은 들어요. 하루에요? 아니면 더 들을 때도 있고 많이 듣고 제가 이제 이거 법문 들으면서 선생님 책 올려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영성책도 좀 많이 이제 1월부터 좀 막 읽기 시작해서 많이 좀 읽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그 재미도 그 책하고 선생님 얘기하고 영성책 어떤 데는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해해서 못한 걸 여기서 이해하고 여기서 아는 걸 이렇게 또 저기 선생님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호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저희 이렇게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마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아르마리로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항상성, 변함없는 게 뭔가 자각이 됩니까? 지금 대화 중에도. 그렇죠. 네, 이게 예. 항상 변함없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있죠. 이것이 예. 다 예. 여기서 비춘다 해야 되나, 이것이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이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거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모양이나 생각은 계속 변하는데 그 모든 이런 것이 여기서 이렇게 다 드러나고 사라지고, 요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조차도 이것인 것이 자각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 법문 중에도 계속 뭔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뭔가 중간에 뭐 걸리는 것 없이 이물감 없이 이렇게 탁 그거는 공명이 됩니까? 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공명이 되신 거예요? 특히 요 얼마 전서부터 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그냥 틈 없이 그냥 탁. 전에는 이것이라는 거를 뭐라 그럴까, 삶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됐거든요. 여기서 들을 때는 알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딸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딱 보이면은 또 이렇게 딱 해서 잦아들죠.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그럼 이때까지 나는 이것이라고 알고 안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적용을 못했네. 적용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못했네 하는 생각, 아니 못했네 하는 거를 그날 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렇죠. 뭐 그때는 아무래도 그 감정이 결이 차별이 분명한 그게 탁 일어날 땐 더 잘 보이는데, 우리가 평이하게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평이한 대화를 하더라도 사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떤 크게 다른 식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극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 확 더 잘 보이게 되긴 하는데 사실 모든 감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생각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아니면은 새소리 이런 소리 아니면 크고 작은 소음들도 그냥 여기에서 그렇죠.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나의 몸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 조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근데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드러났는데 사실은 항상 통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전체가.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자기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뭔가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 왜 옷 갈아입기 할 때 이렇게 떼어내듯이 그 의식으로 분리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의 어떤 이 피부의 경계와 그 바깥이 통으로 드러나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만 내가 이 시공간 속에서 오고 간다,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의식으로만 이렇게 의식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의 어둡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의 어둡다. 그거를 이제 미명 받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이게 변함없는 여기에서 그냥 분리 없이 통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밝게 보면 밝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변함없는 이것이 체험되는 것이 이제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입문한다, 들어온다 할 때의 표현은, 우리는 그 이전에는 다 분리된 모양이 따로 있다고 여기서 거기서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실상을 보질 못하고.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표현할 수 없지만 체험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 마치 그래서 꿈과 같고 현실이 아니, 영화의 어떤 그 장면들과 같은데 그것이 다 통으로 하나인 이 경험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 하나인 자리에서 차별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난 뒤의 삶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의 말들이 현실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은 그런 게 있다라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삶이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거에도 관심도 없이 그냥 분리된 누구로서 이렇게 내가 살아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고, 망상심이고, 그게 이제 실상의 어두운 거죠. 여기에 밝아져서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뭐 살아올 때 우리가 좀 그 가족 관계라든가 엄마의 관계에서 되게 뭔가 고통을 받았고 어려움을 느꼈지만 엄마나 자기가 싫어하는 엄마나 자기나 자기와 비교되는 동생이나 아니면 뭐 좋은 기억을 남겨주신 아버님이나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한 판인 거예요. 한 판. 네네. 근데 하나인 것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은 이 전체인 건데 우리는 그 전체가 자기라면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나한테 아픔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이 어두워서. 네. 근데 원래 그 엄마도 나고 아빠도 나고 동생도 나고 네네. 나도 나도 나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부모 뭐 미분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부모가 분화되기 이전 네. 부모가 나타나기 이전 네. 나도 나타나기 이전 부모 미분전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게 우리가 체험이에요.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네. 이게 이해가 아니고 예,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거예요 그냥. 예. 이건데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장자에 오늘 도반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장자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자에 보면은 장자 4편의 응제왕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걸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짤막한 단락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해의 임금을 숙이라고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고 하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불렀다. 어느 날 숙과 홀 두 임금이 함께 혼돈이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혼돈은 그들을 반겨 정중히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이 호의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눈과 귀와 입과 코 모두 합쳐 7개의 구멍이 있고 그 덕택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쉬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오직 혼돈에게는 그것이 없다. 우리가 고맙다는 표시로 구멍을 뚫어줌세. 그래서 두 임금은 하루 한 구멍씩 뚫기 시작했는데 이를 끝마쳤을 때는 혼돈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이게 가르침을 주는 말이에요. 이제 중앙에 혼돈이 있어요. 중앙에 임금이 혼돈이에요. 중앙에 혼돈이 있고 북과 남에는 홀과 숙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 중앙이라는 거는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거의 중심. 네. 그래서 증도가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우리는 나뭇가지와 잎을 따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오직 근원을 얘기할 뿐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 중앙, 근본의 혼돈이 있다. 네. 혼돈이라는 거는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뭔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는 혼란 상태에 뒤섞여 있는 거를 혼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분별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전체성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표현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분화되기 이전, 분별되기 이전. 이거를 여기서 장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접을 사실은 모든 것이 그 격가지들은 주변적인 것은 이것에 대접을 받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대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늘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감정이 일어나고, 여기서 뭐 어떤 사물이 드러나고, 여기서 온갖 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이것에 의지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 감사해가지고, 그거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혼돈이 이목구비가 없는 거야. 이목구비가 뭘 상징하냐면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의 분별, 눈의 분별, 냄새의 분별, 입의 분별. 이게 구멍이 7개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분별의 어떤 그 상징성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분별은 요것만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아니면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이것만 분별이 아니라 이렇게 감촉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다 분별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이게 기관이 열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에 빠지면 진짜를 망각하고, 이 분별로 드러나는 거는, 이게, 분별로 드러나는 거는, 잘 보시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그 분별의 바탕인 것이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는 분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로 드러나는 건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 눈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소리로 드러나는 것도 분별이 되니까. 냄새나 맛이나 이런 감촉이나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춥고 덥다라든가 생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분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생각도. 나는 뭐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감정 같은 경우도, 근데 그 모든 감정이 드러나는 그 모든 감정을 비추고 있는 이거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모양은 사실은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이렇게 머물러 있지가 않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으로 볼 때는 이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관념으로 묶을 때는.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어떤 분별 없이 경험하면 그게 잘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아, 이게 머물러 있지도 않고 늘 새로운 거구나. 늘 새로운 거구나라는. 그 다음에 드러나는 사물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 보면 너무 어제 봤던 뭐 가구나 뭐 이런 벽이나 아니면은 뭐 냉장고가 그대로 있네 하지만 이건 다 달라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관념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볼 때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하면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똑같은 건데 생각을 빼고 보면은 분명히 어제와 다르다는 것이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뭔가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 관념이 빠진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죠. 패턴에 딱 빠져들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항상 새롭다라는 것도 관념을 빼고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자리에는 생각이 물들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 항상 새롭습니다. 잘 보이고. 근데 생각에 빠져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늘 똑같은 세상이 늘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과정에 이런 식의 어떤 변화, 뭔가 세상이 더 맑게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고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분별 집착심이 빠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것이 드러나면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궁금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떤 상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것도 좀 그런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과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런 것도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머물러 있지 않은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변성, 의식의 변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면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이다. 경계 변화인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지 않고 수반되지 않으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잡으면 또 안 돼요. 그건 또 그렇죠. 죽은 게 돼버리거든요. 예.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경계는. 그래서 마음에 잡을 수는 없는데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진짜 삶에서 이런 것이 구현되지 않으면은 뭔가 가벼워지고 풀려나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구속에서. 네. 심리적인 구속에서. 네, 그러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어디에도 마음의 대상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생각도 이거를 침범할 수가 없고 어떤 감정도 이거를 흔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이 그렇죠. 전체성. 그렇죠. 이 전체성. 이 감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 소위 이게 그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럼 체험이 일어나면 이게 전부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늘 변함없는 것이 돼버려야 되고 이 자리에서 온갖 현상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뭔가 심리적인 정체성이 이쪽으로 와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적인 나에서. 그게 이 공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인 어떤 그 위치 지어짐에서 여기서 탁 벗어나면 이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 몸에 묶여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집착하면서. 그렇죠. 그럼 집착하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예민해지거든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몸의 변화에 되게 예민해져. 이걸 자기라고 그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것도 여기서 비춰진 상이라는 거를 보면서 이 동일시가 이렇게 해체되고 와해되면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에 크게 끄달리지도 않게 되고 생각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감정에 이렇게 막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려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묶이면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중심이 이게 돼버려야 돼. 이 전체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보살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그렇죠. 진짜 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나라예요. 이게 드러나서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좋고 나쁜 감정이 그냥 좋고 나쁜 이름이 그런 것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충분히 느껴도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런 감정을 경험한다 이거죠.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현상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완전히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탁 중심이 잡혀버리거든요. 뭔가. 그래서 그게 우리가 흔히 중도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쪽 경계에 치우쳐 있다가 공부하다 보면 완전히 마음이 이쪽으로 넘어와 버려야 돼요. 근데 완전히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라고 할 것도 탁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탁 중심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느낌이 이거와 이것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뭔가 힘이 가해진 쪽으로 치우치다가 이쪽에 치우쳤다가 여기서 탁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그럼 공부 과정은 이쪽으로 확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흔히 우리 뭐 공에 빠진다 하는데 완전히 공이 돼버리면 공이라는 상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중심이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 두세 개를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빠졌다가 뭐 돌아왔다가 막 이런 식의 느낌도 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중심이 탁 잡힌 상태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도 않고 공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현상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진짜 공부가 분명해지면
가고 싶어도 이쪽 세계도 갈 수 없고 저쪽 세계도 갈 수 없어요.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온갖 경험을 다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요. 삶을 다 자연스럽게 경험해서 낱낱을 다 세세하게 다 경험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함 없이. 그럼 슬프면 엄청 슬픈데 아무것도 없어. 기쁘면 엄청 기쁜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엄청도 없어요. 그것도 엄청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혔을 때 느끼는 끈끈함이지 끈끈함이 없거든요. 아주 마일드하고 산뜻한 슬픔, 산뜻한 기쁨. 그것일 뿐인 거예요. 아주 산뜻해, 모든 것이. 산뜻한 기쁨, 산뜻한 슬픔, 산뜻한 행복, 산뜻한 이런 거. 삶이 산뜻하고 죽음도 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 너무 끈끈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사로잡혀서 몸을 못 빼는 지경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삶과 죽음의 모든 경계들이 산뜻한 거예요. 그 말은 산뜻하다는 감. 모든 경험을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혼돈. 부모 미분적. 엄마, 나쁜 기억만 주신 엄마, 좋은 기억을 주신 아빠가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라는 거죠, 진짜. 이 자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에 여기 구멍을 냈다라는 거는 이제 분별 모양에 빠져버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죽은 목숨이나. 네. 근데 그 모든 모양이,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이 혼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공부.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절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드러나서, 우리의 공부는 이게 드러나서 부동의 힘으로 7개의 구멍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닫아버리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야말로 무기공에 빠진 것이고, 열려 있는데 원래 이 모든 것이 이 바탕에서 7개의 구멍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공부가. 이게 드러났죠? 네. 변함없는 게 자각이 되시죠? 이게. 네. 완전히 이쪽으로 이사와 버려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모든 분별 경계가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것이 점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슬로우 모션으로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것도 잘 보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거는 잘 안 빠져요. 근데 깊이 집착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가족관계라든가,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불편함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은 아마 자기랑 많이 밀착돼 있는 존재들일 거예요. 그거는 순식간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끌려가고 있는 모습, 일어나고 있는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요. 보이니까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점점 되다 보면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끌려갔던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막 말로 나와. 막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있고 화내고 있던 것이 공부를 하다 보면 쑥 생각은 일어나는데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알아차려지면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그렇죠. 모양 없는 자리가 딱 자각이 되면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면 예전에 행동으로 나갔던 것이 이제는 그냥 생각으로 일어나는 데서 그치고, 또 보다 보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생각도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분별심에서 녹아내려지는 것이고 해탈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해탈의 과정이죠. 분별심에서. 집착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집착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삶의 무게는 점점점 가벼워지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일체가 다 이거라는 게 명료하게 자각이 돼버려요. 그래, 그때는 어떤 식의 심경이냐면, 마음 공부라는 것도 따로 없고 이거구나.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이거구나. 완전한 상태라는 것도 따로 없고 이거구나. 모든 식의 추구하는 마음이 다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길이 끊어져 봐야지 중심이 탁, 뭔가 안정감이, 무슨 경험을 해도 안정감이 탁 생기는 거예요. 다 추구하는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다 돼버리면 그때 확 살아나요. 근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일체가 하나라는 게 안 보여요. 이건 보이는 거거든요. 저절로 공부가 되면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네. 맡기셔야 돼요. 가장 그 이런 전체가 드러나는 거를 방해하고 있는 게 나라는 거. 그렇죠. 지금도 아마 이럴 거예요. 어떤 좀 나한테 해로운 어떤 인연이 펼쳐지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나는 아니면 나를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거. 근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거든. 분리된 의식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연이 일어나면 그냥 순리에 맡기셔야 돼요. 순리에. 인연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네, 그러려고 요새는 네, 많이. 그게 공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연에 그냥 자기를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좀 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빼는 거. 예, 예. 그게 마음의 힘이 제로가 돼 버려야 돼요. 예, 예. 그게 이 공부입니다. 근데 그거 빠지는 게 좀 그래서 저는 감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늘을 많이 보고 물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 이유가 그 시간 동안 아무 저기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그러면은 내 그 마음의 힘이 조금씩 그 현생활에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전에는 운동을 잘 안 했는데 나가서 운동을 시간도 많이 늘리고 자연도 많이 보고 하늘도 보고 물소리도 남들 하든 말든 가서 앉아가지고 한참 물소리 듣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자리에 오롯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은 아주 중요하죠. 지금 그거를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완전히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익숙해지다 보면은 힘이 붙거든요. 그러면 혼자 있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힘이 약하면 같이 있으면 뭔가 막 마음이 산란해지고 혼자 있으면 덜하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이 힘이 익숙해지고 붙으면 그냥 막 사람을 막 만나도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뭐 시장 통해서도 공부를 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야죠.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래도 삶에서 막 끄달리는 부분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뭐 물론 그때의 어떤 그 공부 상황, 그 상황에 맞는 공부 안내도 좀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산책도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운동 경험. 산에도 가고 물소리 듣고 좀 그런 시간을 좀 조금씩 자꾸 더 늘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그게 아마. 이게 우리 본성이 저절로 알아줘요. 진짜 이게 진정한 평화고 휴식이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끌림이 있죠, 이게. 마음에서. 머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데서. 몸이. 이쪽으로 데려가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진정한 평온? 진짜 완전 영적으로 쉬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이렇게 이쪽 세계로 이렇게 점점 들어오죠. 다른 데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더 익숙해지고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공부라는 거는 이제 아마 아실 텐데,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삶 속에서 발견되는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책 읽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돌아가 버리면 그 분별심이 여전히 강하게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 안목으로 그 책에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책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진짜 오롯이 자기의 현재 이것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되죠. 가져야 되겠네요. 책 읽는 시간보다. 그렇죠. 책은 자꾸 생각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읽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책을 막 이렇게 읽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막 읽게 되는 많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꾸준히는 읽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이제
뭐 한 장씩 정도, 이렇게 한두 장씩 정도 읽는 거는 상관없는데 사실 책도 잘 안 읽게 돼요. 이게 왜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좀 싫어지는 게 있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에 사로잡힌 세월이 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법문만 들으시라 하는 게 법문은 이게 소리니까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넘어가는데 책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돌아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머릿속으로 새기려는 그런 쪽으로 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이해해요. 네. 아셨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현실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새롭다라는 게 이해할 때와 자기 현실일 때 다르다는 걸 아셨죠? 네. 예전에 법문 들을 때 현실이 항상 똑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라고 이해할 때와 네. 자기 삶에서 발견할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네, 네. 공부는 후자예요. 전자는 공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책을 읽는 것도 저는 책도 좋아해서 조금씩 이건 매일 읽는 편인데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책도 우리 듣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쑥쑥 법문 그냥 듣듯이 쭉쭉 넘어. 읽듯이 예. 가볍게. 아. 그게 왜냐면 공부가 되면요 다음에 읽을 때 그때 그쵸. 소화가 안 된 것들이 소화가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절대 이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한다는 건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자기 삶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도 좀 그 옛날에 버릇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공부는 차원이 다른 공부입니다.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자기가 공부가 되면 그 훌륭하신 분들의 말이 자기 내면에서 나와요. 그분들 말이 별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그 걸 부분은 들어야지. 조금 저도 언제 그렇게 한번 그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 그것도 말고, 생각이니까. 아니 그냥 한번 그냥 생각은 아니 그냥 한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자기 공부가 되면 완전히 이게 돼버리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별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별 말 아니에요. 뭐 무슨 우리 그 어렵게 생각했던 그 선사들의 말이 네. 그냥 자기 우리 저 커피 한 잔 할래요? 이 말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당연한 얘기를 왜 또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노파심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이해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쪽에 막 머리를 쓰고 시간을 할애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삶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경전이나 어록의 얘기는, 그다음에 뭐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네 삶이 그러한지 봐, 이 얘기예요. 네. 요새 얘기가 그 말이 가장 요새 좀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책보다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요새 계속 그게 이렇게 가슴에 그 말이 자꾸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깨달음의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깨달음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삶의 노래지. 그렇죠.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네. 깨달음의 노래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 현실의 노래인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게 그것인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어디 먼 세계 이야기거든요. 내 삶이 그러한가를 보시라. 그러려면 진짜 현재의 삶에서 발견을 해내야 되죠. 아 진짜 그렇구나. 이게 나의 현실을 얘기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감탄사로 나와야 돼. 이게 뭐뭐뭐뭐 해서 이렇지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진짜 그러네. 뭐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한 방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한 방? 한 번에 그냥 다. 그래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의 전환이 그런 옵니다. 거는. 예.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안에서 감탄사가 나와요. 그게 찐 공부지. 누가 그랬대. 그건 내 공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정말 그대로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 감을 아셔야 돼요. 내가 현실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해할 때와 그쵸. 진짜 그러할 때의 차이가 천지 차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 이전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냥 단지 머릿속으로 그림 그린 거고 그건 죽은 거고. 그러네요. 산 거는 진짜 그러네 이거거든요. 이 공부가 100%가 이거예요. 100%가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망상 그림입니다. 그림 살아있는 걸 보시라. 죽은 걸 보지 말고 관념 속에 떨어지지 마시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책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시간만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 삶에서 100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다 막 그 틈새 생각이 다 끼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현실에서 자기한테서 그런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저한테 제일 필요한 네. 말인 것 같아요. 네.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네. 그게 확 그게 다 찝어지지를 분별이거든요. 네. 분별이 다 죽는 공부를 분별로서 할 수가 없어요.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냥 가볍게 그냥 뭐 만화책 보듯이 네.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소화되는 게 아마 한정될 거예요. 근데 그렇죠.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책도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권 볼만한 것도 몇 개 없어요. 소화 안 되면 넘어가. 네, 좀 가볍게 읽겠습니다. 가볍게 읽으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안 읽었거든요. 예,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네. 뭐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넘어가고. 근데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내가 예전에 이해로 봤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자기가 이렇게 한 번만 안 읽는 거니까 다시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읽게 되면 읽고 싶을 때 읽고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를 위해서 읽는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하지 없어요. 말고요. 예. 마음이 나올 때. 근데 책이 많이는 안 읽더라도 밥 세끼 먹는 것처럼 책을 안 읽으면 뭔가 밥을 한 끼 굶은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공부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책을 안 읽었거든요. 저는요, 외래. 나이 들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현실에서 100이 돼야 된다, 이게. 네. 머리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네. 그것이 공부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자기 현실에서,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치. 죽을 때 생각 일으켜서 이걸 정리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딱 보고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죽음의 순간에 이걸 법이라는 걸 볼 수 있으려면 눈앞에서 분명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일 지경이 돼야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보고 싶지 않아도 법 보고 싶지 않아. 다 이것뿐이라는 걸 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야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기다려봐. 내가 잠깐 떠올려 볼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법으로 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다른 게 안 보이는 지경이 돼야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우리가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분명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럴 때 뭘 해든 그 모양으로 보고 싶은데 모양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보이는 지경이 돼야지 그때 저절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때는 절대 생각이 절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힘쓸 때는 생각은 절대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기서 드러났으면 여기서 자각이 됐으면 익숙해져서 나머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만 남는 나도 이것의 그림자였구나. 삶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다 투사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제 원래 달마 어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어중간해서 오늘은 우리 보살님하고 대화로 이 청조 모임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달마어로 지난달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되게 멀리서 와주셨고 공부 여정을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 모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